그냥 그저 그런 날, 기분 좋아 소리치고 싶은 날, 웃어도 하루, 울어도 하루, 어떤 하루.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서정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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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수부룩이 내려오는 눈발 속에서는 까투리 메추라기 새끼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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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포근히 내려오는 눈발 속에서는 낯이 붉은 처녀 아이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 울고 웃고 수구리고 새파란이 얼어서 운명들이 모두 다 안기어 드는 소리. 큰 놈에겐 큰 눈물 자국, 작은 놈에겐 작은 웃음 흔적.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이 오보록이 도란거리며 안기어 오는 소리.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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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끊임없이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산도 산도 청산도 안기어 드는 소리. 안녕하세요, 주아이예요. 어떤 하루. 책을 읽고 나니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서정주 시인의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지난 한 주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매일 같은 하루이면서도 생각과 마음속은 다이나믹하지 않으셨나요? 물 위에 뜬 오리처럼 고요하고 때론 우아하게 보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쉼없이 굴리고 동동대는 발이 있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준모 작가 프롬북스 출판사의 어떤 하루예요. 봄, 꿈을 꾸는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한 계절. 여름, 가슴에 냉정과 열정을 품어야 하는 계절. 가을, 마음이 흔들려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계절. 겨울, 기적을 바라는 계절. 계절별로 챕터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연초에 계절에 따른 분류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출발과 시작, 그리고 과정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할 목표 같은 그런 마음의 계절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챕터마다 마음에 들어오는 글귀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요.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문제를 뒤집어 보고 바꾸어 보고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해결책이 생겨요. 질문을 바꾸어 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한 달 월급이 누군가의 하루 일한 돈보다 적다는 것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많이 있다고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같은 시대, 같은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라고 못할 건 무엇인가요? 행복도 좋지만 때로는 돈도 욕심을 내세요. 각 계층, 분야별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 와, 넘사벽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아빠, 엄마 같고 삼촌, 이모 같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특별한 점을 굳이 찾으려면 자기 확신과 우직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 뿐이더군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노력으로 습관이 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요소일 겁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쫄지 마세요.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김미경 강사가 나온 북유럽이라는 방송을 보게 됐어요. 김미경 강사의 하루 계획표를 공개를 하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회의를 하고 보통 하루 일과의 반 정도는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죠.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습관을 꾸준히 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의 계획을 세우고 고요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그 상쾌함, 그 시간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하루를 보다 안정감 있게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이 너무 어려운 거죠. 좀 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의 다짐이 생기기도 했어요. 여름 챕터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추며 살아간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내일은 너무 늦다. 이사도르 샤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의미를 찾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그 의미를 지켜낸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예전에 읽었던 장폴 디부아 작가 밝은 세상 출판사의 이 책이 너와 나를 가깝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인생의 의미와 자신의 구원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밤이면 나는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면서 진정한 유산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결코 물려주지 못하는 것들, 땅속에 파묻힌 채 영원히 잊혀져 버리는 것들에 대해 한 인간의 머릿속에 깃들어 있는 보배는 한 생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지식이며 경험이며 세상살이의 지혜는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뀔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외국어를 쉽게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쁨과 어떤 슬픔이 삶의 길목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귀하디 귀한 정보는 죽은 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앉은 채 고스란히 흙 속에 파묻혀버리고 만다. 유언장에는 쇠붙이들을 어떻게 나눠 가지라는 말만 나와 있을 뿐 정신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다. 자식들이 어버이의 경험과 지식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한 존재가 한 생에 걸쳐 쌓아 올린 정신적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세상살이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일 텐데 그리고 세상은 한없이 풍요로워질 텐데.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글귀예요. 소중한 가치를 찾으셨나요? 그럼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내일은 너무 늦다. 이사도르 샤프. 가을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계절.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줄까봐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일 이제 그만하세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죠. 너무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내 마음의 벽만 커집니다. 그 사람이 싫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유치하게 감정 싸움을 할 필요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불만이 있는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 얘기를 나눠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봤자 상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에 그치며 나 또한 불만을 얘기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답니다. 원하는 것이 불만에 대한 해결인지 상대를 헐뜯어서 깎아내리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무턱대고 반감부터 가질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 일에 자꾸 부딪힌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나도 모르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개인의 상처, 기억, 경험,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 같은 것을 보고 듣더라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모두가 나와 같기를 바람은 내 욕심입니다. 모두를 위한다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한 내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중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나 지인을 찾거나 맛있는 음식 등으로 회포를 푸는 건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좀 더 진지하게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그땐 직면을 해야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친구나 맛있는 음식 뒤에 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닐 때가 많죠. 그럴 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느낀 감정들에 가까이 가보게 되면 그땐 상황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 또는 그 문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감에 있어서 거부감이 확 줄어들게 되죠. 겨울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계절. 종종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내려놓으세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느껴진다면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고 주변을 의식하세요. 지금의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지금 잠시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더 큰 부끄러움과 초라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보면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숨기고 싶어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 자신의 영웅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은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극복했다. 내가 그 나이 때는 말이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일들을 훗날 자랑스럽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을 믿어요.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움직여야 되겠죠? 내가 가는 길에 초라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어디에도.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에 초라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어디에도. 처음엔 좀 수월히 책장이 넘어가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책갈피를 많이 하느라 말이죠.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렇게 도닥여주는 좋은 책이에요. 책 읽기 좋은 계절. 어떤 하루를 권해드립니다.